인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인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배우죠. 그 다음에 신경계의 신호 전달과 그때 전달되는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 감각과 운동 이렇게 배우죠. 그 다음에 신체 리듬, 수면에 대해서 배우고 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요. 습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감정, 인지, 기억 이렇게 배우고 노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선생님들. 여기 목차를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짜놓고 있어야지 공부할 때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인체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신경계 기초 배우고,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배우고, 그다음 신경 전달 물질이랑 신호 전달이랑 전달 물질 배우고, 감각과 운동 배우고, 그다음에 신체 리듬, 수면과 성, 그다음에 섭식 배우고요. 그다음 감정, 인지, 학습 기억 배우고 노화 이렇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이거 문제를 지금 풀진 않았는데 제가 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출 문제인데 기출 문제는 선생님들 유튜브에 보시면 뭐 시험에 그 합격하는 방법, 뭐 단기 합격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되게 많은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기출문제 해독법이라고 나옵니다. 기출문제 해독, 다시. 기출문제 해독법. 기출문제 해독법. 근데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 우선은 소설 읽듯이 좀 읽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냥 눈에 바르는 거다, 외우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보통 공부할 때 예전에 공부할 때는 교과서 다 배운 다음에 뒤에 이제 뭐야 그 단원 마무리하는 문제 푼 다음에 기출 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 거꾸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는데 푸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문제는 풀진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색깔 칠하는 걸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보라색이. 제가 해보니까 보라색으로 이렇게 문제를 주시고, 그다음에 바른 거, 그 옳은 것만 이렇게 줄 치신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읽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지금 아직도 안 보신 분들 계세요. 그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먼저 보시면 안 되고, 기출 문제를 이렇게 옳은 것만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요거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읽고, 넘어가서 여러 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요 밑에 이렇게 그 뭐 해설 같은 것도 중요한 것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눈에 바르는 식으로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7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보는 걸 7번 썼더니 그때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냐 물어봤더니 대충 단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아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교과서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과서가 금방금방 잘 읽힌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맞는 방법 같아서 선생님들한테 추천하는 거니까 선생님들 처음부터 막 이거 푸시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푸시면 시간 낭비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공부가 지금 많이 안 된 상태에서 25문제를 푼다 그러면 1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보신다 그러면 5번, 10번을 볼 수 있는데 한 번 푼다 그러면 한 번밖에 못 보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1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 5번 보는 거 이렇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처음에는 문제만 보고 아니면 처음에는 여기 그 문제만 읽어도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만 읽어도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밑에 그 지문을 읽어도 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여기 해설을 읽고 해가지고 그냥 소설 읽듯이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소한 5번에서 7번 이상 하면서 어느 정도 감이 왔을 때 교과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이거 좀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하나 좀 잘못 설명해 드린 게 있어가지고 좀 확인 좀 드릴게요. 뭐냐면, 지난번에 요 부분을 우리가 제가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그냥 저는 중심 고랑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일항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서 중심 일항이 아니라 요 부분이 중심 고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심 고랑. 그리고 중심 고랑을 중심으로 아분동 디감각.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골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곳을 우리가 일항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간 곳을 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꼭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 고랑이라고 얘기하고 이 앞부분을 운동, 그다음에 뒤에 감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뇌 피질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을 우리가 전두엽,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후두엽, 요쪽 부분을 두정엽, 이쪽 부분을 축두엽.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부분, 여기 중심고랑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을 전두엽, 그다음에 뒷부분을 후두엽, 그다음에 여기 쪽을 우리가 두정엽, 여기 옆을 축두엽. 그리고 여기 사이를 이렇게 까짓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을 까집었더니 여기도 피질이 보이죠? 요 피질을 우리가 섬엽, 내섬엽, 인슐라라고 얘기하시고, 요게 그 내장의 신호를 감지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요즘에 요게 네 가지 엽보다는 이렇게 선엽에 더 관심을 더 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장 기능이랑 관련되고, 요게, 대뇌랑 연결돼가지고 예측이랑 신체 예측, 신체 신호를 예측하는 거와 관련된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많이 공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 그림 나오면 우리 여기 중간에 시상 살라무스 있고 그다음에 요게 편도체죠. 편도체 있고 요 부분이 해마인데 사실은 해마는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타난 변을 해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해마는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을 뭐 해마 형성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마 방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마라고 하지만 여기 해마 이렇게 여러 개 기관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시상, 편도체, 해마. 그다음 이쪽 앞부분에 대상해가 있고요. 대상에는 나중에 배우지만 전대상에 후대상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교내, 연수, 척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이렇게 다시 시상, 편도체, 해마, 대상해, 전대상해, 후대상해, 그다음에 교내, 연수, 척수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모듈을 만드시고 이게 내각적으로 한데요. 모듈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반복 이렇게 하면 기억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순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모듈을 이렇게 뭘 외워야 될지 딱 정하잖아요. 그걸 한 다음에 순서를 정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기억이 되시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좀 옆에 이렇게 중격 영역이라는 게 있구나. 그다음에 뭐 교련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살라무스 있고 그다음 편도체, 해마, 교내, 연수, 척수 기억나시죠? 그리고 안쪽에 기저핵이 있는데 기저핵을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창백핵을 조가비핵이 감싸고 그리고 꼬리핵이 감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감싸는 건 아니라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지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시 창백핵을 조가비핵이 감싸고 꼬리핵이 감싼다. 이걸 우리가 기저핵이라고 하고 이게 나중에 운동이랑 관련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우리가 내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해서 반복할 때도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유두체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유두체가 파페체로의 출력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 이제, 되게 쌤들 좋아하셔야 돼요. 우선 이 그림 중에 여기 살라무스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살라무스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살라무스죠. 이 부분이 살라무스. 그 다음에 여기 살라무스가 시상이니까 시상 밑에 시상 하부. 그 다음에 요 앞에, 여기 내하수체 있죠? 내하수체 여기 앞쪽에 전엽, 여기 뒤쪽에 후엽, 이렇게 있죠. 음.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살라무스 있고 내하수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교내, 연수, 척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대상의, 전대상의, 후대상의.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배운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있을 때 반복할게요. 중심 고랑이 있어요. 중심 고랑이 있고 아분동 이감각. 거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앞쪽에 1차 운동 영역 돼 있죠? 그래서 1차 운동 영역 모타원 이렇게 모타원. 그다음에 여기는 1차 체감각 영역에서 여기 예, 소매틱 센소리 메타 이렇게 해가지고 S1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용어는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아분동 디감각 이건 아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랑이 있고 아분동 디감각 시상하부 그다음에 내하수체 교내 연수 척수 그다음에 여기 대상의 전대상의 후대상 이 정도까지만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여기 요 부분에 송가치가 있고 송가치에서는 멜라토닌 나오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시계인데 시계는 사실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앞 윗부분을 상부 뒷부분을 하고 상부는 시각 하고는 청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 사이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중내 수도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중내 수도관. 근데 중내 수도관 옆에 여기 세포체가 모여 있어서 해백질이라고 해서 이걸로 pH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어붙기 현상이랑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동결되는 현상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반복 다시 할게요. 여기 중심고랑 아분동 디감각 시상하부 내하수체 교내 연수 척수 여기 대상에 전대상에 후대상에 됐고 첨가해서 여기에 송가체 여기 상부하고 여기 중내 수도관 해백질 됐죠? 여기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내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뇌 기저에 보시면 대뇌 기저액 원래는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대뇌 피지를 이렇게 피지를 해서 껍데기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신경세포체들이 여기에 있는데 안쪽에도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더라. 이렇게 모여 있더라. 안쪽에도 모여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안쪽에 모여 있다 해서 기저에 있는 핵이다 해서 기저핵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기저핵은 이렇게 선조체가 있는데 선조체는 어떻게 구성되냐? 아까 다시 얘기했어요. 창백핵을 조갑액이 감싸고 이렇게 창백핵을 조갑액이 감싸고 꼬렉이 감싼다. 이렇게 꼬렉이 감싼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조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선엽 옆에 아까 여기 옆에를 우리가 선엽이라고 한다고 했죠? 내선엽이라고 했는데 선엽 옆에 이 앞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장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과학자들이 의식 연구할 때 의식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들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중심고랑 아분동 디감각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죽두엽 섬엽이라고 하고 내섬엽이라고 합니다. 인슐라 내장 다음에 여기에 살라무스 편도체 해마 대상의 전대상의 후대상의 교내 연수 적수 따라오실 수 있죠? 모듈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거. 시상 있고 편도체 해마 교내 연수 적수 기저핵 청백핵을 조갑에 감싸고 꼬리액이 감싸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중심보랑 아분동 디감각 시상하부 내하수체 교내 연수 척수 대상의 전대상의 후대상의 그다음에 송가체 그다음에 중내수도관 해백질 다 외우셨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첨가할 거는 여기 이쪽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시신경 교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안화전두엽 있다는 거, 이 부분 있다는 거, 이렇게 단어도 이게 한 번씩 더 반복하시면서 하나씩 더 보시는 걸로 가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조갑액이 창백핵 감싸고, 꼬리 감싸고, 선조체, 옆에 전조체 있는 걸 우리가 대뇌 기저액.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두 번째 그림 설명드릴게요. 어, 우리가 그 신경세포체 유런이 연결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유런이 이렇게 있고 꼬리 이렇게 있죠. 이게 우리가 신경세포체, 그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축사. 이걸 나중에는 핵이라고 하고 이걸로 신경이라 하겠죠. 이게 얘네들 모여 있는 거를 핵이라고 하고 신경이라고 하는데, 핵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핵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핵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안쪽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 속에 있는 걸 우리가 핵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신경세포체들을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경절. 그 다음에 이 신경절 보통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할 때는 그 중추신경계 바깥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신경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코텍스, 대뇌피질 껍데기에 있는 걸 우리가 코텍스 이렇게 해서 핵을 나타내는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꼬리, 축사기 가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 여기 책에는 네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뉴런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이 사이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냅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시냅스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얘는 이렇게 가가지고 근육에도 연결되고, 그 다음 우리 내장에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분비샘 같은 거에도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또 심장에도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될 때 이때 좀 이렇게 시냅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시냅스고, 그다음 골격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내장 보통 평활근이라고 하는데 평활근도 있고, 그다음 심장 같은 건 심근이라고 하는데 심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을 간단하게 보시면, 어, 골격근은 이렇게 여기에 가로줄 무늬가 생긴 거예요. 가로줄 무늬. 그런데 평활근은 가로줄 무늬가 없어. 가로줄 무늬가 없고 이렇게 방추형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금붕어 모양 있죠. 이렇게 요거 보통 그 실타래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유선형 모양인데 이런 모양이 된 거 우리가 방추형이라고 하는데 방추형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설명해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보통은 우리가 그 다 뇌가 있어야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그 뇌가 없는 진화상으로 뇌가 없는 애들이 있어. 그냥 척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요게 이제 근육이랑 연결돼 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근육이나 아니면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이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신호들이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신호들을 감당할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우리가 지금 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척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도 척수의 연장이라고 신경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척수가 먼저 있고 뇌가 있는 거지 뇌가 있은 다음에 이렇게 척수로 밀려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사람으로 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머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근육이랑 연결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에서 이렇게 근육의 감각이 올라오는 걸 상행로, 그다음에 여기에 뇌에서 명령이 떨어져가 추론 같은 걸 한 다음에 그 명령의 신호가 내려가는 거를 하행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연결된 신호에 그러니까 여기 연결되는 신경의 이름이 있는데 무슨 너 이렇게 하겠죠. 그 이름을 짓는 방법은 그 시작되는 데에서 끝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척수에서 만약에 대뇌 피질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척수 피질로 이렇게만 이름 쓰시면 돼요. 순서가 척수 쪽 얘 같은 경우 상행로 같은 경우는 척수에서 피질로 가죠. 그럼 얘네들 이름은 뭐뭐뭐 척수 피질로 이렇게 이름이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 내려올 때는 하행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름 짓겠어요? 피질 척수로 이렇게 이름 지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책 보다가 뭐 척수 피질로, 피질 척수로 똑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작되는 점과 끝점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많이 했으니까. 아까 이건 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한 거여서 또 넣어놨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들 같이 해볼게요. 네.
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같이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 모듈 어떻게 만들었죠? 짠, 중심고랑 아분동 디감각. 그다음에 이 부분에 시상하부 내하수체, 교내, 연수, 적수. 다 외우셨죠? 전대상에, 후대상에. 끝.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 송가체, 중내수도관, 해백질.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시신경, 교차, 안화전전두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인지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내측 전전두엽 이것도 사실은 더 중요한데 우리 책에는 시험이나 이런 건 좀 관련이 없어서 그런데 그 내 공부하시다 보면 이 부분이 요즘에 너무나 중요해요. 내측 전전두엽. 그다음에 외내측 전전두엽 뭐 이렇게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전전두엽이 나오면 좀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거 보시면 이것도 기본적인 모듈은 똑같아요. 이렇게 시상하부, 교내, 연수, 적수 되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중내를 관통하는 요 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실은 뭐 크게 기관이라고 얘기는 하진 못하는데 여기 중내를 관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거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걸 그물 형성체 여기 아이고야 여기 그물 형성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을 그물 형성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물 형성체라고는 뭐냐 하면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 거꾸로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신경세포체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막 그냥 그물처럼 막 연결된 거야. 이렇게 막 연결돼 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 데서 신호가 하나 딱 들어오면 전체가 같이 발광하듯이 딱 돼요. 그래서 이걸 의식이랑 관련되는데 전체가 한꺼번에 딱 그 움직일 수 있게 신호를 딱 전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물 형성체 의식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그림 이제 많이 아시죠? 다시 편도체, 해마, 대상, 전대상의, 후대상의 교내, 연수, 적수. 그림 이제 나오시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 그 나중에 여기 동기랑 관련인데 이게 중격 영역도 사실 요 앞부분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예. 이렇게. 그다음 또 요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해볼게요. 편도체, 해마, 교내, 연수, 척수, 창백핵을 조갑액이 감싸고 꼬리액이 감싼다. 기저핵, 내량. 다 외우셨죠? 그다음에 그 중내 여기 이렇게 선생님 초반에 이렇게 그 초반에 그 신경관이 진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림인데요. 어, 여기 지금 보면 그 뉴럴 튜브 신경관이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얘네들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뒷부분부터 이렇게 뒷부분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이렇게 요게 유럴 튜브 그 신경관이 이렇게 해서 세 부분 나눠진 다음에 점점 이렇게 발달하고 있죠. 이렇게 발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요 부분이 우리 손해가 되고 요 부분이 이렇게 중내 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요 부분 전내 쪽이 이렇게 된다 해서 거꾸로 이렇게 후내, 중내, 전내로 진화를 한다. 진화 발달순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상구하고 있다고 했죠. 상구는 시각, 여기 하구는 청각 이렇게 청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구자는 언덕구죠.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있는 언덕, 뒤쪽에 있는 언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나타냈죠. 지금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바깥쪽 우리 대뇌 피질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또 신경세포체가 있고 안쪽에 있다고 해서 대뇌 기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그 손해 쪽에도 이렇게 지금 되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상부하부에도 이렇게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많이 몰려 있네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잘 아시죠? 반복 많이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 신경세포체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원래는. 이렇게 대뇌피질로 모여 있는데, 안쪽에도 모여 있는 애들이 있다. 얘네들을 기저핵이라고 하자. 그리고, 창백핵을 감싸면 조갑이게, 조합액을 감싸면 꼬리에 이것을 우리가
선조체라고 하고 전장에 합쳐서 기저핵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시상 나오죠. 시상. 그다음에 창백핵을 조갑핵이 감싸고 꼬리핵이 감싸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비슷하니까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척수 내척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어, 음, 네. 지금 여기 보면 그 어떻게 보면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 물을 우리가 그냥 척수액, 내척수액이라고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그 큰 강이 세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기 이쪽에 이렇게 사슴뿔 모양이라고 얘기했죠. 외측 내실. 그다음에 중간에 삼내실. 그다음에 여기가 사내실. 사내실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에 외측 내실, 3내실, 4내실. 외측 내실은 여기 보시면 1내실과 2내실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1내실과 2내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측 내실, 3내실, 4내실. 그리고 그 문제 보시면 여기에 3내실과 4내실 사이에 또 여기 그 길이 있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중내 수도관. 들어보셨죠? 아까. 그리고 중내 수도관 주변에 뭐가 있냐 이렇게 여기에도 신경세포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흐리끄무리하겠죠. 하얀색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중내 수도관 해백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pH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축소액이 어떻게 도는 부분이 있는데 요 도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축소액이 이렇게 돌아요. 도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도는 부분이 있는데 요 도는 부분을 우리가 뭐냐면 지주막 하강. 그래서 우리 뇌는 지주근막 하강에 의해서 이렇게 거기에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있으면 뇌가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중막 하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중막 하강에 뇌척수애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다 외워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외측 내실 있고요. 3내실 있고 4내실 있고 그다음에 음, 여기 중내 수도관 있고 요 옆에 중내 수도관 해백질 있고 그다음에 지중막 하강을 통해서 축수액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는 밑에 보시면 이제 지중막 하강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기 그림 이렇게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척수는 지금 막 연구가 되는 지금 분야인데, 면역 기능이랑 관련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면역 기능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지금 뇌에는 백혈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게 애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뭐, 뭐죠, 마이크로글리아라든지 뭐 교세포들이 도와준다는 얘기도 있고 막 한데 지금 뇌척수에 관련해서는 요것이 잠자는 사이에 이게 수축되고 늘어나고 수축되고 늘어나면서 뇌척수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씻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지금 그냥 가설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뇌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강 주변으로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부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빈 공간, 강부터 있고 강이 있고 강 주변에 이제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12번에 요게 누런이죠, 누런. 누런은 다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상돌기 있고, 여기에, 축삭이 이렇게 있죠. 축삭에 감싸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초라고 얘기해요. 수초. 여기 수초가 있어요. 수초. 수초가 있고, 수초 사이를 우리가 낭비의 결절이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뉴런과 뉴런 사이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 다 아시겠죠? 다시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여기 그냥 세포체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신경세포체가 있고 여기 수상돌기가 있고 그다음에 축삭이 있고 근데 이걸로 축색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색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수초라고 하고
사실은 수초가 있는 거를 유수 신경이라고 하겠죠. 수초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수 신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초를 형성하는 게 희소 돌기세포 있었죠. 그리고 슈반세포 있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나옵니다. 이렇게 짠 보면 여기에 뉴런이 이렇게 있고 뉴런이 있고 축삭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희소돌기세포 있죠. 희소돌기세포 그다음에 슈반세포 그리고 희소돌기세포가까지를 이렇게까지 딱 나눠서 여기까지를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추신경계 여기는 보면 희소돌기세포가 여러 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뉴런에만 감싸는 게 아니라 다른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뉴런이 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다른 뉴런에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감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 슈바는 그냥 자기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문제 냈었는데 여기에 세포가 지금 몇 개가 있을까요? 물어봤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따지면 뉴런 세포 여기 덩어리 한 개. 그다음에 슈반 세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여섯 개에다가 합치면 일곱 개. 이해되시죠? 그리고 분의 연락처 음, 정보를 찾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 부분에 운동 그 유런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알파 운동 유런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요 부분이 있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반응에서 요거는 외워 주셔야 돼요. 시상하부 내하 수체 부신 피질 시상하부 내하 수체 부신 피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 시상하부 내하 수체 부신 피질 그래서 HPA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코티졸이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고 코티졸이 어, 해마에 그 코티졸 수용체가 많아요. 해마에 코티졸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코티졸이 많이 나오면 해마에서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막 그 코티졸 많이 받아서 해마가 어떻게 보면 손상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요거는 선생님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막 여기에 이걸 우리 화학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막 이상하게 막 돼 있죠. 화학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어 교과서를 읽을 때 막 도파민, 노르에피네 뭐가 막 나오는 얘네들 어떤 관계인지를 제가 드리면 책을 읽을 때 쉽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거 여기 도파민이랑 세로토닌부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우선 도파민이 있는데 도파민의 전구 물질은 뭐다? L도파고 더 전구 물질은 뭐냐 하면 타이로신이다. 티로신. 타이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티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티로신이 있다. 다시 도파민의 전구 물질은 L도파인데 요거에 이런 것들의 전구 물질은 타이로신이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도파민은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노르에피네프린을 다른 말로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말입니다.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에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이냐 아니면 미국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기 도파민에서 뭔가 조금 변해가지고 노르에피네 되고 에피네프린이 된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지금 보이시죠? 조금씩 변한다는 거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티로신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변하죠, 요거. 조금 변해서 요거 되고, 조금 변해서 요거 되고, 조금 변해서 되고, 좀 변해가지고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요거를 우리가 벤젠골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육각형 모양에다가 이중결합 이렇게 있는 애들을 우리가 벤젠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벤젠? 근데 벤젠에다가 여기 OH기 물을 우리가 H2O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OH 이렇게 붙은 애들, 어, OH 이렇게 붙은 애들을 여기에 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테콜 이렇게 얘기해요. 카테콜. 이것을 카테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육각형 벤젠에다가 OH가 붙은 걸 우리가 카테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보라색 이렇게 표시했죠. 이렇게 표시했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N이랑 여기
N이랑 H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얘네들 지금 얘랑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프레프린 얘네들을 뭐라고 이름 부르냐면 아민에다가 카테콜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카테콜 아민 U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카테콜 아민 U. 그러니까 카테콜 아민 U는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 있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용어 할 때는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카테콜 아민 U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렇게 여기 보라색으로 쓴 건 아민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아민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도파민의 전고 물질은 L도파, 더 전고 물질은 타이로신, 타이로신에서 도파, L도파, 도파민, 얘네들이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렇게 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있는데 세로토닌의 전고 물질은 크립토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로토닌에서 조금 변하면 멜라토닌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도파민이 있고 다시 도파민이 있고 아까 노르아드레날린이 에프네프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에프네프린. 그다음에 아드레날린, 에프네프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의 전구 물질은 티로신. 됐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은 크립토판. 그리고 멜라토닌으로 변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글루탐산 되게 중요하죠. 글루탐산 우리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글루탐산 되게 중요해요. 글루탐산은 이제 활동성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바는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가바의 전구 물질이 글루탐산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글루탐산이 이렇게 있는데, 가바랑 보면, 얘도 지금 보면, 선생님도 아까 이거 보시면 이렇게 아미노산 있죠, 이렇게? NH 있죠? 얘네도 다 아민유예요, 아민유. NH가 있어요. 아민유고, 그다음에 여기 얘네들이 여기 떨어져 나가서 여기 딱 되면서 되는 거. 그래서 가바의 전구 물질은 글루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빨리만 탁 넘어갈게요. 음. 이제 선생님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걸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교과서 볼게요, 선생님들. 예. 우선 빨리 이제 처음부터 나가는 걸로 할게요. 우선은 교과서 4쪽에 보시면 인체의 이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세포가 생물체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해가지고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세포. 그다음에 얘네들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된다 해서 제가 세포 조직 기관계 이렇게 외웠죠? 세포 조직 기관계 세포 조직 기관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뭐 조직이 뭐고 기관이 뭐고 기관계가 뭐고 그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린 그런 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에 대해서 세포 조직 기관계에서 세포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포는 이렇게 60개 조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린 그 중에서 세포 소기관 중에서 관심 있는 것은 에너지 합성과 관련된 ATP, 에너지 합성과 관련된 미토콘드리아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신기하게 여기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꼬리가 이렇게 나버렸어요. 꼬리가 나는 걸 우리 이게 축삭이라고 하고 수장돌기를 하면서 이걸로 이제 신경세포체를 하겠죠. 그래서 신경세포체에서 꼬리 나는데 이 안에 있는 그 세포 소기관들은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런도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조직, 기관 갈 때 조직은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네 가지. 조직은 처음에 상피 조직, 껍데기,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다른 거는 관심 없고 신경 조직에만 관심 있습니다. 신경은 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교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교세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상세포, 희소돌기세포, 미세아교세포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조직에는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신경조직에는 신경세포체, 교세포 있고, 신경세포, 교세포 있고, 교세포에는 성상세포, 희소돌기세포, 미소아 교세포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미세화 교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가지치기
신경에 시냅스가 연결된 거 가르치기 한다는 거 많이 아시고 계시죠? 그 가르치기에 관련이 있다고 지금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기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기억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 시냅스의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이거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고 해서 치매랑 기억에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하는 유로 피드백, 그 유로 브레인 있죠. 우리 지금 머리에 쓰는 브레인 유로 피드백 하는 게 결국은 미세화 교세포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미세화 교세포가 막 발광을 하면 쓸데없는 것도 막 잘라내고 하기 때문에 기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미세화 교세포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얘가 그 제대로 끊고 뭐 그 시냅스를 끊어내고 안 끊어내고 이런 걸 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로 피드백 그 브레인을 하는 이론이 미세화 교세포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세포 조직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관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신경계에만 관심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머지는 선생님 꼭 읽어 보시고요. 뭐 제가 이거 안 난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여기 그 교과서 11쪽에 보면 스트레스성 호르몬 분비하는 거 이렇게 막 길게 나왔는데 요거 그때 잠깐 정리해 드렸어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피질 요거죠?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피질 요겁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피질 해서 PAH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내하수체 노래 하나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있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 미리 가르쳐 두겠습니다. 내하수체 노래 관련된 거는 이렇게 내하수체 생장자극 항이뇨 기억나시죠? 이렇게 내하수체 내하수체는 여기 이렇게 네모 그리시고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생장 자극 그다음에 항이뇨. 좀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다시 그렇게 했었는데 크게 그려서 여기가 내하수체 생장 자극 항이뇨 하고 여기에 항이뇨 하고 그 옥시토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내하수체 앞쪽을 우리가 내하수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었죠. 이렇게 내하수체 앞쪽을 우리가 전엽 그리고 뒷접을 후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엽에서는 생장 호르몬도 나오고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엽에서는 항인용 호르몬 나오고 옥시토신 나옵니다. 그래서 내하수체에서 시야상하부에서 내하수체를 자극하면 그 내하수체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지금은 타겟 대상이 부신이에요. 그래서 내하수체에서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타겟되는 거. 그래서 내하수체 지금 그 부신이 타겟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기에 내하수체 전엽에서 내하수체 그 생장 자극하면서 협에서 이렇게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온다. 요거 나중에 공부할 때 요게 ACTH 요거 좀 외우시면 좋아요. 지금은 그냥 내하수체 자극 호르몬 분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부신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겠죠? 코티솔 나오죠. 그래서 요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간 신경계 요거 내용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난번 다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가장 중요한 게 뇌의 용어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동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동물을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게 몸이 있으면 앞쪽을 전이라고 하고 후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반을 쭉 그어가지고 밑쪽을 이렇게 배 쪽, 위쪽을 등 쪽 이렇게 얘기하죠. 배가 붙은 걸 우리가 복자, 그 한자로 복근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배 해가지고 배 쪽인지 측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요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배 쪽, 배측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 밑에는 운동 여기 반 딱 나눠가지고 앞쪽은 운동이 발달하고 뒤쪽에는 감각 발달했고 얘가 진화를 해가지고 딱 서버렸어요. 서버리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쪽 앞운동 뒤감각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배쪽 복층
등 쪽, 배측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등, 배측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여기 그 뇌가 있으면 여기 중심 고랑이 있죠. 지난번에 이거 잘못 썼는데 요거 일형이 아니라 순간 일항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항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중심 고랑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거 중심 고랑. 그럼 고랑 어떻게 되냐? 여기 이렇게 호흡이 있을 때 볼록 나온 것을 우리가 일항이라고 하고 말로는 이제 그 한자 쓸 때는 회라고 해. 이렇게 여기 자이러스라고 하면서 회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골이라고 얘기하고 서커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뇌가 있을 때 뇌로 신호가 들어가는 것은 안쪽에 들어간다 해서 구심성. 그다음에 나오는 것을 원심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심성에는 감각 신호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원심성은 운동 신호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상향이고 얘는 하향 이렇게 용어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유런 이제 아까 설명드렸어요. 신경계의 기본 단위. 그다음에 줄만 칠게요, 선생님들 여기. 뉴런의 구조는 이렇게 신경세포제 돌기 이렇게 나누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경세포체, 수상돌기, 축사각 있다는 거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수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초 사이를 우리가 낭배결절, 그다음에 수초가 많이 감기면 감길수록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이건 우리가 인지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우리가 지금 현상으로 나타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교과서에 배울 때는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한 개가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전달되고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중학교 애들 수업할 때 맨날 이것만 가르쳤어요. 예, 어느 순간 저도 그 뉴런 한 개에서 다른 뉴런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내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1대1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인과 결과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데카르트 사고방식이 옛날에 철학자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림 이거 보이시죠?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전달됐다가 다시 받고 전달됐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막 진짜 막 이렇게 혼잡하게 연결돼 가지고 주고받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마인드로는 원인지 결과인지 모르게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이 결과냐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거는 뇌과학적으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냅스가 뭔지 이제 아시죠? 요 사이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요 사이를 이렇게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요 사이를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신경세포체는 이제 설명됐고요. 그다음 교세포를 이제 지지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상세포, 그다음에 희소돌기세포, 그다음에 미소아교세포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여기 한글로 쓴 거는 그 소교세포라고도 얘기하고 미세교세포라고 얘기하고 미세아교세포라고도 하고 막 이름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마이크로글리아 이렇게 외웠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 그다음에 올리고덴트로사이트, 아트로사이트 이렇게 요 이름을 좀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희소돌기 세포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중추신경계만 발견된다고 했죠. 중추신경계까지 희소돌기가 있는 데까지로 중추신경계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가 아까 요게 면역계에 관련됐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시냅스의 가지치기 이제 여기는 책에는 안 났지만 가지치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요게 우리가 지금 하는 유로 피드백의 유로 브레인 훈련하는 것에 원리가 될 것 같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런은 감각 뉴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 뉴런이 있고요. 운동 뉴런이 있습니다.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중추신경계는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척추가 뭐가 틀리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선생님, 같은 거죠. 삑! 다른 거죠? 예. 얘는 그냥 뼈 얘기하는 거고 얘는 신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지금 보면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잘 보세요. 척추라고 안 써 있어요. 뇌랑 척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감각뉴런에 의해서 정보를 이렇게 받고요. 정보를 받고, 감각뉴런에서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운동뉴런에 의해서 지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애들 자극과 반응, 다른 말로 그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쳤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뉴런에 박아가지고, 연합 뉴런을 간 다음에 운동 뉴런을 간다. 자극과 반응, 자극이 있으면 반응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다 생각하시죠? 그 우리나라 그 정규 교육과정 받은 분들은 대부분 다 이거 원인과 결과를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측하는 기계라고 얘기해가고 예측을 한 다음에 예측에 맞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면서 추론하는 기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먼저 그냥 결과부터 생각하고 결과에다가 자극이랑 비교해가지고 이거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를 낮추는 쪽으로 추론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제 무슨 얘기야 하시는데 내가 이거 내가 지금은 시험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건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원인과 결과가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쉬워요. 원인과 결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애가 이상한 문제 지금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삑 내각적이지 않아. 원인이 뭐 부모님이 양육 방식이다, 뭐 옛날에 환경이 안 됐다,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니까, 왜가 아니지?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보면 중추신경계는 여기에 해백질과 백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백질은 뭐냐면 그 빛이 통과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회색질, 그러니까 흰색이 아니라 좀 이렇게 빛이 조금 이렇게 차단이 된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 백질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빛이 반사돼서 나오냐? 여기에 지방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질. 그래서 수초의 대부분이 이렇게 지방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수초가. 그래가지고 지방질이 이렇게 흰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초가 감긴 거는 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그 수초가 감기지 않는 신경이 있을 때는 해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극과 반응, 원인과 결과, 감각계에서 그 연합 뉴런을 보낸 다음에 그 운동 뉴런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린 지금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능동 추론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예측을 하고 예측이 맞는지 테스트하고 테스트하면서 예측이 깨지면 예측 오류라고 얘기하고 그걸 낮추는 식으로 추론한다. 이게 지금 뇌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다음 뇌를 보시면 이렇게 1000억 개의 유런이 되어 있고요. 요거 1.5kg고 그 크기는 엄청나게 작지만 대부분의 에너지 20% 이상의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했어요. 여기 진화상으로 거꾸로 그다음에 후뇌, 중뇌, 전뇌로 발달한다는 거. 전뇌가 영정류되고 이게 전뇌 부분이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확대하시면 여기에서 대뇌는 이제 용어가 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좀 보셔야 돼요. 대뇌는 대뇌 피실이 있고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변형계 있고 그다음에 기저핵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대뇌를 다 통째로 얘기하고요. 간뇌는 시상이랑 시상하부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내하 수체 조금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간뇌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후뇌는 이렇게 소뇌가 있고 교뇌가 있습니다. 그다음 순회는 연소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척수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척수는 보세요, 선생님들. 척수는 척추 내에 위치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뼈 안에 들어있는 신경을 우리가 척수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 부분이 이렇게 목 부분을 경이라고 하면서 경흉, 요, 천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요거 그림을 볼게요, 선생님들. 그림을 보면 여기에 나비가 그려져 있어요. 선생님들 나비가 그려져 있어요. 나비가 딱 그려졌을 때 쫙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분동, 뒤감각. 그다음 앞쪽에 배 쪽, 등 쪽, 복측, 배측. 그다음 들어오는 것은
감각, 그 다음에 구심성, 나가는 것은 원심성, 운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신경세포체들이 얘네들은 아까 대뇌피질은 바깥에 신경세포체들이 있잖아요. 대뇌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대뇌 신경세포체가 있고 안쪽에 이렇게 신경들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회백질이에요. 그렇죠? 회색질. 회색질이라고 쓸게요. 회색질. 그럼 안쪽에 백질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척수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쪽에. 그래서 안쪽에 무슨 색깔이냐? 회백질, 회색질. 그리고 바깥쪽에 백질.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신경들이 있는 거는 박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 있는 데는 조금 색깔이 좀 회색을 단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뇌피질은 바깥쪽에 신경세포체가 있는데, 그 척추에는 여기 안쪽에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척수 기둥하면서 막 용어가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배측 나오고 복측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배 이렇게 나오면서 선생님들 이제 배측이 뭔지 배쪽이 뭔지 구별하시면서 책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얘는 지금 선생님 얘 보시면 나비가 어떻게 돼 있냐? 나비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작고 위쪽이 작고 위쪽이 이렇게 크게 돼 있는 나비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보면 거꾸로 돼 있죠? 그럼 쫙 나눴을 때 어디가 앞이에요? 여기가 앞인 거 아셔야 돼요. 앞쪽, 뒤쪽. 앞에는 복측, 배측. 그 다음에 여기는 배쪽, 등쪽.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럼 어디가 감각이에요? 여기가 감각, 운동. 이렇게. 그림 문제 보이시죠? 그냥 무조건 그림 딱 봐가지고 앞쪽, 뒤쪽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를 잘랐을 때 밑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도 이렇게 그림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로에서는 상행로, 하행로 얘기하는데요. 상행로는 아까 감각이 올라오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감각이 올라오는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하행로는 내려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감각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연수죠, 이제 모르시면 안 돼요. 연수. 그래서 연수에서 교차된다. 여기 보면 이렇게 거의 80에서 90%가 연수에서 교차된다. 연수에서 교차되는데 그럼 교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차가 되죠. 이렇게 교차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보면 거꾸로 피라미드 거꾸로 된 피라미드 모양이 보이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양이 보인다 해서 이게 피라미드 추자가 추체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추체 이 부분에 연수의 추체라고 얘기한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여기 알지 여기 이렇게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연수 추체라고 얘기 쓴다고 합니다. 여기. 예. 이해되시죠? 거꾸로 되는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뇌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데 뇌실에서 그러니까 뇌실 얘기하시면 돼요. 뇌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뇌실 아까 여기 밑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뇌실이 있는데 뇌실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했냐? 여기 사슴뿔 모양인 외측 뇌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삼뇌실, 사뇌실 그리고 삼뇌실, 사뇌실 있고요. 삼뇌실 있고 그다음에 사뇌실 있고 그다음에 삼내실과 사내실 사이에 뭐가 있죠? 중내수도관 있죠. 다시 외측 내실이 있고요. 삼내실이 있고요. 사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삼내실과 사내실 사이에 중노수도관 있고 중노수도관 주변을 중노수도관 해백질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막이란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뇌가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층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층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여기 가장 밑에 있는 그 층을 유막층. 그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을 경막. 그다음 중간에 지주막 있고요. 여기 유막과 지주막 사이에 뭐가 있냐? 아까
그 척수액이 지나가는 지주막 하강 있죠. 이게 척수액으로 가득 채워준다 해서 지주막 하강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시 유막, 경막, 지주막, 지주막 하강. 다시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그냥 다음에 하지 마시고 유막, 경막, 지주막, 지주막 하강. 됐죠? 유막, 경막, 지주막, 지주막 하강.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렇게 여기 보여드렸죠, 아까? 네, 지금 보면 여기 아까 이 그림 다시 한번 복귀했었는데 여기 외측 내실, 3내실, 4내실 기억나시죠? 다음에 이 사이에 중내 수도관, 다음에 이 주변에 중내 수도관 해백질, 다음에 지주막 하강. 아이고. 요거는 지주막 하강. 척수액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추신경계 대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뇌는 지금 이렇게 보면 대뇌는 아까 그 몇 개 나눠진다 그죠? 대뇌 피질 나눠지고 변형계 나눠지고 기저핵 나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뇌는 이렇게 양구로 그 잔해운으로 나눠지고 연결되는 게 내량이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 기저핵. 기저핵은 아까 운동이랑 선도체에 관련되고 운동이랑 관련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기저핵 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뇌방구의 껍질 피질에서는 피질은 4개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어요.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축두엽. 그리고 까집어가지고 그럼 그 축두엽이랑 대두엽 사이를 까집으면 보이는 게 있는데 거기도 뭐냐? 이게 섬엽. 그래서 내섬엽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중심고랑 압운동 D감각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쪽에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축두엽. 그다음에 여기에 인슐라 내섬엽 있다. 이렇게 생각나시죠? 다음 선생님도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읽어보시고요. 다음 전두엽 같은 경우는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전두엽이 우리가 그 아이들 훈련시키는 데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우선 주의 집중력. 전두엽이 발달되면 주의 집중력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냥 이렇게만 전두엽은 그냥 제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어하고 그다음에 목적 지향적 행동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어하고 뭐 그다음에 그 작업 기억이랑 관련 있어요. 작업 기억은 현재랑 관련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좀 찾으시면 돼요. 제어하고 목적지 행동 행동하고 작업 기억에 관련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정엽은 여기 두정엽 이쪽에 압운동 D감각 감각이겠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이랑 관련되고요. 이게 감각기관에 관련되고 그다음에 축두엽은 청각이랑 관련되면서 기억이랑 관련 있어요. 해마가 축두엽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두엽은 시각이겠죠? 그다음에 내섬엽은 아까 내장 관련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형계 대뇌 배웠으니까 그다음 대뇌 그러니까 대뇌는 대뇌 피질, 변형계 그다음에 기저핵 이렇게 있습니다. 변형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상하부. 그다음에 시상하부 이렇게 시상하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상하부랑 해서 그 안쪽에 그 변형계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둘레 뭐냐 이렇게 둘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막 영어 이렇게 그러니까 변형계는 지금 어려운 말인데 지금은 둘레계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둘레계통.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중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전체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둘레를 감싸고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지금 변형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있고 많이 봤죠? 대상에 전대상에 후대상에 그다음에 편도체 있고 해마 있고 아까 중격 영역 아까 보여드렸는데 중격 핵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편도체는 감정이랑 관련되고 해마는 기억이랑 관련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저핵 보겠습니다. 기저핵은 여기에서 기저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 아까 선도체였죠? 선도체 아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다음 거 보면 이렇게 다음 거 이렇게 좀 그림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지금 우리가 외운 거랑 좀 달라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저핵이 있고 선조체 있어요.
그다음에 요 미상액이 있는데 미상액이 꼬리액이에요. 꼬리액. 미상액, 꼬리, 미상, 꼬리 밑자. 미상액, 꼬리액.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여기 남창구, 창 이렇게 하면 돼. 창백액. 남창구가 창백액. 옛날 용어예요. 그다음 피각. 피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창구라는 말도 쓰고 피각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우선은 창백핵을 조갑액이 감싸고 꼬리액이 감싸고 선조체 전장에 합쳐서 기저액. 그다음에 미상액을 꼬리에 담창구를 창백핵, 피각을 조갑액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저액은 아까 운동이랑 관련된다고 그랬어요. 수위 운동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얘네들 여기 꼬리액이 잘못되면 무도병이 걸리는데 무도병 이렇게 헌팅턴병을 이제 무도병이라고 얘기하죠. 예, 헌팅턴병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저액은 운동이랑 관련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논문 찾아보니까 여기 기저액의 선조체랑 그 전전두엽에 이렇게 여기에 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조가 잘 안 일어나가지고 저 요즘 틱이랑 틱 같은 거 관련 있잖아요. 틱 같은 거 생긴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공부하는 거라서 그냥 상식적으로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조체 부분에 문제가 선조체랑 전전두엽이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애들 틱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파킨슨병, 도파민 파킨슨병 기억하시면 되죠. 간내입니다. 간내는 시상하부 이렇게 있고 여기 내하수체 일부가 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서 시상은 되게 중요한데 아까 시상에 중요한 게 감각 중개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감각 중개소고 그다음에 그 후각만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램프 제한 광고 전달한다. 다음 시상하부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시상하부는 진짜 모든 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여기 배고픔, 갈증, 그다음에 체온 조절, 호르몬 분비 너무나 중요하죠. 그다음에 수면, 각성, 뭐 즐거움 이런 것도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내장 반응이라든지 그다음 교감신경 부교감이라든지 여기 보면 제가 써놨는데 항상 몸의 항상성 조절하는 거 그냥 그 시상하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욕망이라든지 행복 뭐 이런 것도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시상은 이제 요거는 그냥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데 시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롭고 시상에서는 아까 감각 중개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지금 가면서 대뇌 피질로 감각이 와서 대뇌 피질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전달하는 애들이 새롭고 중요한 것만 통과시켜요. 새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시상에서 그냥 통과를 안 시켜버려. 그래서 냄새가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처음 탁 나는 거는 새롭기 때문에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 지나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착시라든지 착각, 환상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시상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관련된 게. 다음 내하수체요. 내하수체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내하수체 생장자극 항인요. 옥시토신 맞죠? 다시 내하수체 생장자극 항인요. 옥시토신 해서 생장자극은 전역 그 다음에 후엽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시면 선생님들 보면 내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 있다. 그다음 얘네들 근데 전엽이랑 후엽은 발생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아니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후엽에서는 항이뇨, 옥시토신 나오죠. 그다음에 전엽에서는 항이뇨랑 옥시토신을 제외한 대부분이 나온다. 생장, 자극 이런 거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와서 여기 보면 억제하기도 하고 다음에 타깃 대상이 호르몬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했던 거 다시 볼게요. 여기 우선은 여기가 시상하부 시상하부 교내 연수 척수 기억나시죠? 이 부분이 손가체 멜라토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그 시사캐기다인 게 있고 그다음 신경 교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요쪽에 이제 유두체 있고 시석상액 있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하수체 있고 내하수체는 내하수체 생장자극 전엽과 후엽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발생학적으로 다른 거다. 다른 것들이 붙어 있는데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하수체라고 했지만 다른 거다. 기능이 완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삭상액 아까 있었죠. 여기 이 부분에 시삭상액이 있었죠. 시삭상액을 다른 말로도 어떻게 하냐면 식교차 상액이라고. 저는 식교차 상액이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시삭상액을 식교차 상액이라고 얘기고 ICCN 얘네들이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뇌입니다. 중뇌는 간뇌랑 내교 사이에 위치한다. 그래서 중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뇌에 아까 보면 이렇게 덮개가 있었죠. 상구하고 기억나시죠? 피계라고 해서 덮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상구하고 상구는 시각, 하구는 청각. 기억나시죠? 그다음 그 중간에 중뇌 수도관 있죠? 어, 중뇌 수도관. 거기 주변에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으니까 회색질 있죠? 요게 PGA.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수위 운동, 의식 뭐 이런 거 조절한다고 지금 여긴 얘기나, 이건 아니고. 하여튼 요게 운동이랑 관련되고, 그 다음에 흑질의 도파민은 행동과 보상, 요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해는 이제 교내, 손에 있어요. 교내 보시면 되고, 손해는 여기 운동학습과 관절 운동 조절하고 타임 맞춘다.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순회는 요거 그냥 연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수. 근데 연수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생명중추라고 해서 혈관, 그다음 심장통제, 호흡하는 거 그때 생명이랑 관련돼서 연수 중요한데 저희들은 그냥 관심은 좀 없어요. 그리고 연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계 교차하는 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어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율신경계랑 여기 운동신경계인데 그냥 우리는 그 체성신경계를 바꿔주세요. 체성신경계. 그럼 여기 체성신경계. 체성신경계에서 골격근 그 움직이고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다음 장신경 이렇게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구심성, 원심성은 이제 아시죠? 그다음 체성신경계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체성신경계는 뇌신경 11상, 척수신경 31상 이렇게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척추신경 31상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위쪽에 이제 경추, 흉추, 요추, 천추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수 그냥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8, 12, 5, 5, 1. 8, 12, 5, 5,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내신경이 12쌍이 있고 척추신경이 31쌍 있어요. 8, 12, 5, 5, 1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신경 아까 12쌍 있다고 얘기했죠? 12쌍 있어요. 그다음 내신경에는 12쌍이 있는데 어, 어,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0번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10번이 뭐죠? 10번? 10번? 미주신경. 내장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주신경 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네모 그리고 후시동도 3회 안정설 미부설 이렇게 거꾸로 외웠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외웠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을 그려놓고 그림 좀 외우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후시동도 3의 안정설 미부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후시동도 도르래 3의 안정설 미부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시동도 3의 안정설 미부설 미부설 그래서 요거 10번이 가장 중요하죠. 다음에 여기에서 그 안구랑 관련된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번, 4번, 6번이 안구랑 관련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딱 해서 후시동도 3의 안정설 미부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쉽죠? 후시동도 3의 안정설 부정설. 그다음 교감신경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었죠. 교감신경은 그 특징이 뭐냐면 여기 신경절 사슬이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연결돼 가지고 한꺼번에 빨리 딱 전달이 딱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 요거 나왔었는데 이렇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어떻게 되는지 심장박동 촉진되고 동공이 확대되고 간이에서 이렇게 포도당이 분해되고 이런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거 글리코겐이 여기 보면 이제 글리코겐이 포도당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글리코겐이 포동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세포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용어가 헷갈리는 게 글루카곤이 있어요. 글루코겐, 글루카곤 비슷하죠. 헷갈려. 그래 가지고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그 반대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인슐린은 혈당약을 낮추는데 글루카곤은 혈당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 얘기할 때는 꼭 나오는 게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 10번이죠. 10번 그 미주신경이 되는데 부교감신경의 거의 뭐 80% 정도가 미주신경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나중에 우리 기분을 안정화시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냐 안정화. 편안함. 편안함을 만드는 게 요게 미주신경과 관련된 거라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 좀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림을 딱 보시면 부교감 신경이랑 교감 신경이 실제로는 그거 진화상으로 발달이 발생하기도 다르다고 또 얘기해요. 예. 그렇게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교감신경은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시죠? 네. 요게 구슬처럼 여기 지금 보면 여기 그러니까 척수 바깥에 척추 있는 거 바깥에다가 지금 이렇게 연결돼 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구슬 이렇게 싼 것처럼 보였고 요거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신경절이라고 얘기했고 얘네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 요쪽에서 전달이 딱 되면 전체가 한꺼번에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이렇게 작동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감신경절 기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신경에는 평활근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그 장신경이 제2의 뇌라고 해 가지고 요즘에 연구가 엄청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세로토닌이라든지 노르에프네프린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장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면역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억 이런 거 관련돼서도 이렇게 얘네들이 장이 엄청나게 지금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 전달 과정 신경계 전달 과정 보시면 이렇게 보면 국소적 전달 유형이 있고 확산적 전달 유형이 있어요. 국소적 전달 유형은 뭐냐면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그냥 간단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뉴런이 다른 뉴런에다가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확산적 전달 유형은 뭐냐면 여기에 그 신경세포체에서 축삭이 딱 나와 가지고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치면서 그림 그려 놨죠. 가지가 이렇게 치면서 우리가 스프링클러처럼 푹푹푹푹 해 가지고 순식간에 전체를 딱 적시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확산적 전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하는 거 설명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예.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설명이. 어. 지금 여기에 어 지금 활성 전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설명 여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설명했나 안 했는데 순서가 바뀌어가 기억이 안 나네. 우선은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면 활성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축삭이 있을 때 안쪽과 바깥쪽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라요. 그림이 잘 안 보여가지고.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안쪽에는 플러스 음전화, 바깥쪽에 양전화가 있고, 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70mV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이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안쪽에 플러스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크롬이 나가면서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그 활동 준위가, 이게 그 전이차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꼬였어요. 지금 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럴게요. 예.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였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요. 했었죠. 예, 음. 어제도 하셨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예, 예. 네네.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크게 그 시험에 음, 음, 나올 음. 수 있는 거 확률은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예, 예, 그냥 우리가 뇌과학적인 상식으로는 필요해도 예. 한 번만 살짝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살짝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게 설명 수준에 따라서 막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고민하다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어버벅 됐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바깥쪽에 안쪽에 초반에 바깥쪽에 여기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안쪽에는 음전화 써 있죠. 안쪽에 음전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안쪽에는 여기 지금 채널이 처음에는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널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안쪽과 바깥쪽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분리가 돼 있는데 바깥쪽은 플러스로 돼 있고 안쪽은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라고 해도 되고 전위차가라고 해도 되거든요. 전위차가 생겨서 70mV 마이너스 안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70mV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는 곳에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점점점 플러스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가 여기 처음에는 마이너스 70에 있는데 여기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점점 올라가 가지고 여기 30 정도까지 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여기 나트륨 채널이 막히고 칼륨 채널이 열리면서 칼륨이 나가버리죠. 그럼 안쪽에서 플러스가 있던 것들이 나가니까 또 플러스가 낮아지겠죠? 낮아지고 여기에 더 의외로도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가서 좀 더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안정을 찾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또 하려고 해가지고 순간 고민하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정막 전위가 뭐 70이다. 그 다음 최고로 30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초가 없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수초가 없는 거는 무수신경이라고 하면서 축삭은 무수축삭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고요. 얘네들이 수초가 없으면 전기가 이렇게 그냥 확산돼가지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자 속도가 되게 느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슈반세포랑 여기는 지금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슈반세포라고 얘기했는데 중추신경계는 희소돌기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어, 감아서 수초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수축삭이라고 얘기하고 요것은 전연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초와 수초 사이를 랑베결절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시냅스는 이렇게 유런들 사이 그러니까 시냅스 전 유런과 시냅스 후 유런 사이의 기능적 연결부를 우리가 시냅스라 얘기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확산설 조절 얘기했었죠. 우선은 여기에 그 신경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딱 나간 다음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가지가 쳐지고 여기서 스프링클러처럼 딱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 노르에피네프린은 어떻게 분산되는지 딱 보실게요. 여기에 딱 보면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딱 있어요.
핵이에요, 핵. 핵이 있는데 축삭이 딱 나가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 가지가 좀 처지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처럼 순식간에 해 가지고 적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청반에서 뭔가가 나와서 축삭을 타고 나가가 전제도 축축축 된다. 그 이름을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로토닌 또 보시면 세로토닌 또 여기 앞부분에 여기 교내 여기 요쪽 중내 부분에 여기에서 여기 있는 핵에서 축삭이 딱 연결돼 가지고 축삭이 되면서 가지 좀 치고 하면서 가지 이렇게 치고 그러면서 푹푹푹푹푹 해 가지고 적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나오는 것이 세로토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인제 동선액 그러니까 그러면 청반액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 짓자?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청노루 이렇게 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에서 나와 가지고 탁탁탁탁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세로토닌이라고 했고 세로토닌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는 봉선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선생님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솔기핵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예, 봉선액을 솔기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솔기액으로 외워 가지고 이렇게 솔기토닌 이렇게 외웠어요. 총로루 솔기토닌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솔기액에서는 세로토닌 나온다 이렇게 외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어떤 물질이 요 부분에서 요 핵에서 축삭이 딱 나와 가지고 가지 치고 푹푹푹푹 스프링클러 푹푹 해 가지고 적신다. 그다음에 요 부분에서 가지치기 해서 푹푹푹 해서 적신다. 요 부분에서 나오는 게 봤더니 도파민. 그다음에 요 부분에 나왔던 게 보니까 도파민. 요 부분은 우리가 학색질이라고 하고 요 부분에는 복측 피계 영역이라 하고 그다음에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거 똑같은 말 하면 이름 지을 수 있죠. 선생님들. 뭐라고 지으면 될까요? 복측이니까 배쪽 피계 영역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측 피계 영역, 백쪽 피계 영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용어 해결하시고 요걸 우리가 도파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때 나오는 도파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 복도 이렇게 외웠어요. 흑복도 이렇게 외웠습니다. 안 까먹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월요일 날 녹화 안 된 거를 지금 이제 재녹화했는데, 진도를 더 많이 뺐을 거예요. 더 자세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더 행운이고 또 다시 녹화하면서 더 정리가 된 것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대수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반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지금 달려왔거든요. 오전 시간 에너지 다 빼서 오늘 근무를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오신 이경련 선생님, 최진 선생님, 김강 선생님, 김미선 선생님, 전우리 선생님, 정미영 선생님 감사하고요. 자, 녹화본 빨리 떠서 오늘 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